안녕하세요. 람람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동물 사육이라는 취미가 실제로 제 업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크레스티드 게코를 살펴봤고 이번에 검증할 두 번째 동물은 팻테일 게코입니다. 그런데 팻테일 게코를 알아보다 보니 계속 비교되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오파드 게코입니다. 두 동물은 모두 바닥에서 생활하고 꼬리에 지방을 저장하며 눈꺼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생김새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면 차이가 큽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입문용 게코로 알려져 있고 관련 개체와 사육 정보, 용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팻테일 게코는 분명 국내에서 번식과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크기와 실제 수요가 레오파드 게코만큼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팻테일 게코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레오파드 게코와 무엇이 다른지, 둘 중 어떤 종의 수요가 더 큰지, 팻테일 게코의 국내 공급과 수요는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그리고 가장 큰 장벽인 곤충 급여를 냉동 귀뚜라미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팻테일 게코는 레오파드 게코보다 작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일까? 아니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기회일까? 팻테일 게코는 어떤 동물인가? 팻테일 게코의 정확한 이름은 아프리칸 팻테일 게코입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팻테일 게코 또는 팻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서아프리카에 분포하는 야행성 지상성 게코로 높은 나무를 타고 생활하는 크레스티드 게코와 달리 주로 바닥과 은신처를 이용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름처럼 굵고 통통한 꼬리입니다. 이 꼬리는 단순히 귀여운 외형적 특징이 아니라 지방과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레오파드 게코와 비슷하지만 팻테일 게코는 갈색이나 검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비교적 차분한 색감을 가진 개체가 많습니다. 움직임도 대체로 빠르게 뛰어다니기보다는 느리고 차분한 인상을 줍니다. 사육 환경에서는 오랜 기간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잠깐 키워보고 결정할 수 있는 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팻테일 게코의 사업성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레오파드 게코와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레오파드 게코와 팻테일 게코는 무엇이 다를까? 두 종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육 환경과 시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차이, 외형. 레오파드 게코는 기본적으로 노란색과 검은색 무늬가 떠오르는 종입니다. 오랜 브리딩을 통해 주황색, 흰색, 검은색, 무늬가 거의 없는 개체까지 매우 다양한 모프가 만들어졌습니다. 팻테일 게코는 갈색과 검은색을 중심으로 조금 더 차분하고 묵직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레오, 화이트아웃, 카라멜, 패턴리스, 고스트, 줄루처럼 다양한 모프가 있지만 전체적인 모프의 수와 대중적인 인지도는 레오파드 게코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차이, 습도. 레오파드 게코는 비교적 건조한 환경을 기본으로 하면서 탈피를 위한 습식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팻테일 게코는 레오파드 게코보다 높은 주변 습도를 필요로 하는 종으로 안내됩니다. 해외 수의 사육 자료에서는 팻테일 게코의 주변 습도를 약 50에서 70% 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습식 은신처가 탈피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종 모두 습식 은신처가 필요하지만 팻테일 게코는 사육장 전체가 지나치게 건조해지지 않는지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다만 습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사육장을 계속 축축하게 유지하면 세균과 곰팡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기와 건조 구간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 행동과 성격. 개체 차이는 있지만 팻테일 게코는 비교적 느리고 차분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팻테일 게코보다 활동적이고 먹이에 반응하는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이 무조건 더 온순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손을 얼마나 허용하는지, 먹이 반응이 어떤지는 개체의 성격과 성장 과정, 기존 사육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 번식과 모프 시장. 두 종 모두 사육 환경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게코는 오랜 기간 전 세계에서 브리딩되면서 유전 정보와 모프 조합, 사육 자료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팻테일 게코도 모프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레오파드 게코보다 자료와 개체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팻테일 게코는 경쟁자가 적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모프와 혈통을 확보하기 어렵고 구매자층도 좁을 수 있다는 단점이 동시에 생깁니다.
둘 중 어떤 종의 수요가 더 높을까? 현재 국내에서 수요와 시장성이 더 높은 종은 패테일 게코보다 레오파드 게코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것은 국내 전체 거래량을 집계한 공식 통계에 따른 결론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장 신호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파사모, 피들, 박람회, 그 외 분양 사이트 등의 플랫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표 파충류로 크레스티드 게코, 레오파드 게코, 볼 파이톤이 대표적입니다. 패텔 게코도 거래되는 종이지만 대표종을 설명하는 문구에서는 레오파드 게코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레오파드 게코의 대중적인 인지도가 더 높다는 하나의 간접 신호입니다. 국내 파충류 판매처에서도 레오파드 게코와 패테일 게코를 모두 판매하고 있지만 레오파드 게코는 오래전부터 입문종으로 독립된 시장을 형성해 왔습니다. 한 국내 판매처에서도 레오파드 게코와 패테일 게코를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두 종이 동일한 형태의 지상성 게코 사육 세트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테일 게코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종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업데이트된 국내 파충류 관리 앱에는 크레스티드 게코, 패테일 게코, 호그노즈를 위한 모프 계산기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패테일 게코 브리딩과 유전 조합을 다루는 이용자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고객도 많고 판매자도 많은 대중시장에 가깝습니다. 패테일 게코는 고객도 적지만 전문 판매자도 적은 틈새 시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첫 입문자를 많이 확보하고 용품과 개체를 폭넓게 판매하려면 레오파드 게코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 종을 깊게 파고들어 전문 브리더로 기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패테일 게코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패테일 게코의 공급량과 수요량은 어느 정도일까? 패테일 게코의 국내 연간 생산량과 실제 거래량을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분양 플랫폼, 전문 판매처, 파충류 관련 앱과 콘텐츠 노출을 시장의 간접 지표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공급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내 전문 판매처에서는 노멀뿐 아니라 오레오, 화이트아웃 오레오, 패턴리스, 줄루, 스트라이프 등 여러 패테일 게코 모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판매 예시에서는 노멀과 기본 모프부터 10만원대 개체, 복합 모프와 유전 정보가 포함된 수십만원대 개체까지 확인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패테일 게코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급이 없는 시장은 아닙니다. 문제는 공급의 분산 정도입니다.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는 패테일 게코 분양글 상당수가 소수의 전문 판매자나 특정 브리더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분양 포털에서는 동일한 패테일 전문 판매자가 여러 모프 개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었고 개별 게시물은 수개월 동안 노출되면서 약 50회에서 140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가격도 약 25만원부터 55만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아닙니다.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 수, 게시물의 노출 방식, 실제 판매 완료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신호는 있습니다. 첫째, 패테일 게코를 전문적으로 찾는 고객은 존재합니다. 둘째, 여러 모프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습니다. 셋째, 공개 게시물이 수개월 동안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모든 개체가 빠르게 판매되는 시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공급이 여러 일반 판매자에게 넓게 퍼졌다기보다 일부 전문 브리더에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패테일 게코의 국내 공급량은 희소해서 구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지만 레오파드 게코보다 훨씬 작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수요량은 입문자 전체가 아니라 외형과 모프를 알고 찾아오는 마니아층 중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가 모두 작기 때문에 고가 개체 한두 마리가 판매된 사례만 보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곤충이다. 제가 생각하는 패테일 게코의 가장 큰 입문 장벽은 초기 비용이나 사육 공간보다 먹이 곤충입니다. 패테일 게코는 곤충을 주식으로 먹는 완전한 충식성 게코입니다. 해외수의 사육 자료에서도 영양을 공급한 귀뚜라미, 미럼 같은 살아있는 곤충을 급여하고 칼슘과 종합 영양제를 보충하도록 안내합니다.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사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움직이기 때문에 페테일 게코의 사냥 반응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급여 전에 귀뚜라미에게 영양가 있는 먹이를 먹이는 거트로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귀뚜라미 표면에 칼슘이나 영양제를 묻히는 더스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귀뚜라미가 탈출할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냄새가 생길 수 있고 보관 중 폐사할 수 있고 귀뚜라미 자체에도 먹이와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동물 한 마리를 키우려고 또 다른 생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 입문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냉동 귀뚜라미가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냉동 귀뚜라미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는 생 귀뚜라미를 냉동하거나 처음부터 냉동된 제품을 구입해 해동한 뒤 핀셋으로 급여하는 사육자들이 있습니다. 냉동 귀뚜라미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탈출하지 않고 울지 않고 별도로 먹이와 물을 공급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한 수량만 꺼내 급여할 수 있습니다. 생 귀뚜라미가 한꺼번에 폐사하면서 냄새가 나거나 다시 주문해야 하는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사육자 커뮤니티에서도 귀뚜라미를 냉동했다가 해동해 급여하는 사례가 공유되어 있으며 해당 게시물은 생 귀뚜라미의 가격과 관리 불편 때문에 냉동 급여를 선택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냉동 귀뚜라미가 이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제 사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동 귀뚜라미만으로 페테일 게코를 키워도 될까요?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냉동 상태의 귀뚜라미도 단백질과 지방 같은 기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연구에서도 냉동 귀뚜라미가 단백질과 지방, 키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사람용 식품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곧바로 파충류의 장기 단독 사료로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냉동 귀뚜라미에는 살아있는 먹이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 먹이 반응. 페테일 게코는 움직이는 먹이를 보고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냉동 귀뚜라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바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핀셋으로 귀뚜라미를 움직여 사냥감처럼 보이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핀셋 급여에 익숙한 개체는 비교적 잘 받아먹을 수 있지만 살아있는 먹이에만 반응하던 개체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 귀뚜라미 급여 가능 여부는 종 전체보다 개체의 먹이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 거트로딩. 살아있는 귀뚜라미는 급여 전에 영양가 있는 먹이를 먹여 몸속 영양 성분을 보강하는 거트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냉동 귀뚜라미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 후 거트로딩을 할 수 없습니다. 먹이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냉동되기 전에 영양 관리가 되었는지를 판매자의 생산 과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귀뚜라미의 영양 조성은 사육할 때 먹인 사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귀뚜라미니까 모두 같은 영양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한계, 영양제 보충. 냉동 귀뚜라미도 해동 후 표면에 수분을 정리하고 칼슘이나 영양제를 묻혀 급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젖어 있으면 분말이 뭉치거나 쉽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급여 직전에 적절히 더스팅해야 합니다. 냉동 귀뚜라미 자체가 완전 영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칼슘과 비타민, 보충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한계, 보관과 위생. 냉동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양만 해동하고 남은 해동 먹이는 다시 얼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실온에 방치하거나 사육장 안에 남겨두면 부패할 수 있으므로 먹지 않은 귀뚜라미는 제거해야 합니다. 제품의 생산, 냉동, 배송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한계, 행동 풍부화. 살아있는 곤충을 사냥하는 과정은 단순한 영양 공급뿐 아니라 페테일 게코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냉동 귀뚜라미만 핀셋으로 받아먹게 하면 관리 효율은 올라가지만 사냥 행동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와 먹이 반응을 보면서 살아있는 먹이와 냉동 먹이를 혼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냉동 귀뚜라미는 시장을 넓힐 수 있을까? 사업적인 관점에서 냉동 귀뚜라미는 페테일 게코 시장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존에는 곤충을 집에서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페테일 게코와 레오파드 게코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 전에 냉동 귀뚜라미에 대한 먹이 반응을 확인하고 핀셋 급여에 적응한 개체를 분양한다면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체별 기록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 귀뚜라미 반응, 냉동 귀뚜라미 반응, 핀셋 급여 가능 여부, 선호하는 먹이 크기, 급여 횟수, 더스팅 방법, 최근 체중과 배변 상태. 이렇게 하면 단순히 패테일 개코 한 마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 관리까지 검증된 개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냉동 귀뚜라미와 칼슘제, 급여용 핀셋, 해동용 용기, 급여 기록표를 묶은 입문 세트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냉동 귀뚜라미만 먹이면 생먹이는 전혀 필요 없다고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일반 사육 자료는 여전히 다양하고 용량 관리가 된 살아있는 곤충을 기본 급여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시작한다면 이렇게 검증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성체가 냉동 귀뚜라미를 안정적으로 받아먹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냉동 귀뚜라미와 생먹이를 섞었을 때 체중과 꼬리 상태, 배변에 차이가 있는지 기록합니다. 세 번째, 냉동 귀뚜라미만 받아먹는다고 바로 단독 급여로 전환하지 않고 먹이의 다양성과 영양제 보충을 함께 관리합니다. 네 번째, 새끼 개체는 송장과 영양 요구량이 크기 때문에 성체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과정을 컨텐츠로 공개한다면 패테일 개코를 키우려는 사람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고 제 사업의 차별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패테일 개코 사업의 장점과 한계,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사업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패테일 개코의 가장 큰 장점은 아직 전문 판매자가 아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프와 유전 구조가 있어 브리딩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레오파드 개코와의 비교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으며 먹이 적응과 사육 기록까지 결합하면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단점은 시장 자체가 작다는 것입니다. 레오파드 개코보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고 먹이 곤충이라는 진입 장벽이 있으며 분양이 완료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공개 자료만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패테일 개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브리더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쟁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구매자가 한정되어 있다면 개체 수를 조금만 늘려도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테일 개코 사업은 많은 개체를 생산해 회전시키는 방식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개체를 관리하면서 모프, 건강, 먹이 적응, 성장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레오파드 개코는 사업 후보로 적합할까? 여기까지 살펴보면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으로 계속 등장한 레오파드 개코는 제 사업 후보로 적합할까요? 제 결론부터 말하면 레오파드 개코 역시 조건부 통과입니다. 시장성만 놓고 보면 레오파드 개코가 패테일 개코보다 앞섭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오랫동안 사육되어 온 대표적인 입문용 개코이기 때문에 종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사육 정보와 용품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체를 분양받으려는 입문자부터 특정 모프를 찾는 마니아까지 구매자층도 패테일 개코보다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다는 사실이 새로운 브리더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레오파드 개코는 수요가 많은 만큼 이미 브리더와 판매자도 많고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다양한 모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개체부터 고가의 복합 모프까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단순히 건강한 개체를 번식했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레오파드 개코는 시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큰 시장 안에 제가 들어갈 자리를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레오파드 개코의 장점, 사업 후보로서 레오파드 개코가 가진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인지도입니다. 파충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도 레오파드 개코라는 이름이나 외형을 한 번쯤 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 자체를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패테일 개코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구매자층입니다. 처음 파충류를 키우려는 입문자도 있고 특정 색상이나 유전 형질을 찾는 모프 수집가도 있습니다. 기본 개체, 반려 목적의 개체, 브리딩 목적의 개체가 서로 다른 가격대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은 시장의 확장성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정보와 용품입니다. 사육 방법과 질병, 먹이, 번식, 모프, 유전에 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사육장과 은신처, 열원, 먹이, 영양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의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상품과 컨텐츠를 만들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소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프 비교, 성장 과정, 먹이 반응, 사육장 구성, 초보자의 실수, 번식 기록, 유전 조합처럼 한 종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개체 판매 외에 확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입문 세트, 먹이 곤충, 영양제, 사육장, 교육, 모프 계산부터 브리딩 기록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게코의 단점, 반면 가장 큰 단점은 높은 경쟁입니다. 시장에 판매자와 개체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는 여러 개체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더 저렴한 개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공급 과잉 가능성입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번식 정보가 잘 알려져 있고 부모 개체를 구하기도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리더가 계속 유입될 수 있고 인기 모프도 생산자가 늘어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프 시장의 복잡함입니다. 다양한 모프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초보 브리더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유전 방식과 혈통, 열성, 우성, 불완전 우성, 형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상과 다른 베이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유전 형질은 건강이나 신경학적 문제와 관련된 논쟁이 있으므로 단순히 외형과 가격만 보고 조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차별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키운다는 것과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본 조건이지만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고객이 기존 브리더 대신 저를 선택 이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페텔 게코와 마찬가지로 먹이곤충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냉동 귀뚜라미와 핀셋 급여를 활용해 불편함을 낮출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곤충을 먹는 동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냉동 귀뚜라미 적응과 먹이 기록을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봤습니다. 곤충 관리가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냉동 귀뚜라미는 분명 편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체가 먹는 것은 아니고 겉으로딩이 불가능하며 장기 단독 급여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동 귀뚜라미를 단순한 편의 상품으로 판매하기보다 어떤 개체가 냉동 먹이에 적응하는지, 생먹이와 어떻게 병행해야 하는지, 체중과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검증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레오파드 게코 최종 판정, 이 장단점을 종합하면 레오파드 게코의 최종 판정도 페테일과 동일합니다. 조건부 통과입니다. 불합격으로 보기에는 이미 확인된 수요와 시장 규모, 높은 인지도와 확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차별화 없이 기존 시장에 들어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통과는 아닙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단순히 번식해서 판매하는 구조로 시작하면 기존 브리더와 가격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부터 일반적인 모프를 생산한다면 이미 비슷한 개체를 보유한 판매자보다 늦게 출발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레오파드 게코를 사업 후보로 선택하려면 다음 조건 중 최소한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특정 모프나 건강한 혈통에 집중해 전문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체의 성장, 먹이 반응, 탈피, 체중과 부모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냉동 귀뚜라미 적응 여부처럼 초보자의 실제 불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개체 판매보다 입문 교육과 사육장, 먹이, 용품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레오파드 게코를 처음 키우는 보호자가 실패하지 않도록 분양 전 준비와 분양 후 관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면 레오파드 게코는 시장이 크더라도 저에게 좋은 사업 후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후보 최종 결론. 그렇다면 페테일 게코와 레오파드 게코는 각각 사업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제 결론은 두 종 모두 조건부 통과입니다. 하지만 통과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레오파드 게코는 수요와 시장성이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종입니다. 구매자도 많고 정보와 용품도 풍부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만 보면 페테일 게코보다 유리합니다. 대신 이미 판매자와 공급량이 많아
후발주자가 차별화되기 어렵고 가격 경쟁에 들어갈 위험이 큽니다. 레오파드 게코에게 필요한 검증은 이것입니다. 이미 큰 시장 안에서 다른 판매자가 아닌 나를 선택할 이유를 만들 수 있는가? 반면 페테일 게코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판매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정 종의 전문가로 기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매자층이 얼마나 큰지, 개체가 어느 속도로 분양되는지, 사업을 유지할 정도로 반복적인 수요가 있는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페테일 게코에게 필요한 검증은 이것입니다. 작지만 존재하는 시장이 실제 사업을 유지할 만큼 충분한가? 따라서 두 종 중 처음 사업을 시작하기에 더 안전한 후보를 고른다면 레오파드 게코입니다. 이미 시장이 존재하고 입문자와 마니아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브리더와 다른 전문 분야를 만들 가능성만 본다면 페테일 게코가 더 흥미로운 후보일 수 있습니다. 제 현재 상황에서는 두 종 모두 바로 부모 개체를 여러 마리 구입해 브리딩을 시작할 단계는 아닙니다. 먼저 소수의 개체를 직접 사육하면서 실제 관리 시간과 비용, 냉동 먹이 적응 여부, 콘텐츠 반응과 국내 분양 회전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 결과에 따라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오파드 게코를 중심으로 넓은 입문자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페테일 게코를 중심으로 작은 전문 시장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두 가지 방향 모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은 사육 방식과 먹이에 공통점이 많아 용품과 교육 콘텐츠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형, 습도, 행동과 시장의 차이를 비교하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종을 모두 번식하는 것은 사육 공간과 관리 개체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에 브리딩하기보다는 콘텐츠와 수요를 먼저 확인한 뒤 한 종부터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미 시장이 큰 레오파드 게코와 아직 전문성을 만들 여지가 있는 페테일 게코 중 어떤 종을 사업 후보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레오파드 게코와 페테일 게코를 모두 키워본 분들은 실제 사육 난이도와 먹이 받은 분양 수요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키우시는 분들 중 냉동 귀뚜라미를 급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적응시켰는지, 생먹이와 병행하고 있는지, 먹이 반응이나 건강 상태에는 차이가 없었는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